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중에 있는 분들은 돌연사 위험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초음파 학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홍그루입니다. 저와 같이 진행을 맡아줄 선생님은?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의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급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후성 심근증 환자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급사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돌연사의 대부분은 비후성 심근증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비후성 심근증이 워낙 젊었을 때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돌연사를 하면은 안타까운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발달해 온 것입니다. 실제로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전체를 통계를 보면 다른 병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망률이 올라가죠. 비후성 심근증은 오히려 젊은 나이 때 사망률이 높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급사의 확률은 조금씩 줄게 되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비후성 심근증의 어떤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돌연사의 또 아주 중요한 거는 그 실신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중에 실신이 있는 분들은 돌연사 위험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실신이 있는 경우에 돌연사의 위험이 좀 가장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아주 심하게 하는 중 아니면 딱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이제 실신을 해서 심장마비 같이 오는 이런 분들, 그리고 회복 시간이 좀 긴 경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정맥이나 폐색성 비후성 심근증일 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쯤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냥 어지러웠다 이게 아니라 정신을 잃어야 됩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을 때 이런 실신이 있었다면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심전도 검사에서 돌연사의 전조 증상, 부정맥이 지나가는 걸 본다면 그분은 이제 돌연사 또는 급사의 좀 위험 요소를 가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찾으려면 병원에 와서 그 10초 동안 찍는 그 심전도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하루에서 길게 뭐 일주일 이상의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그걸 진단하게 되죠. 홍그루 교수님 얼마나 자주 그런 검사를 하시나요? 저는 보통 증상이 있으면 항상 해보고요. 아니면 크게 증상이 없으면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물론 옛날에는 이 검사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달고 있어야 되고 뭐 하루 종일 땀도 나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아주 편리하게 스마트폰 비슷한 조그마한 걸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하고 상의 후에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 전문가들이 그 심장 초음파나 혹은 MRI 검사에서 이제 위험 요소라고 알려진 것들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비후성 심근증 환자분들이 무증상이라고 갑자기 안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증상일 때 검사하는 게 그 복입니다. 정기적으로 오셔서 같이 검사를 보고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니까 그렇죠. 특히 이런 돌연사 위험은 환자랑 의사랑 같이 평가하도록 돼 있거든요. 병원에 잘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가족 중에 누구라도 돌연사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자기가 비후성 심근증인데 친가 외가 쪽에 누구라도 40세 또는 50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연사, 특히 심장 관련해서 돌연사 한 병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봐야 되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제세동기라는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는 간단하게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세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후성 심근증이란 병이 변한 게 아니라 제세동기가 이제 발전되고 이제 인식이 커지면서 돌연사의 그 건수가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장 확실한 치료는 제세동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세동기는 알기로는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모든 환자들이 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나라에서 허용하는 기준도 있고요. 의사들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일단 불편합니다. 또 더 문제는 플룩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제너레이터가 크다 보니까 요즘은 그래도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부 밑에 이렇게 피하에 넣는 게 아니라 깊숙하게 넣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치료나 제세동기 삽입을 피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문의와 상의해서 해결책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하지 않아서 이 급사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세동기를 넣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두운 면을 살짝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의 제세동기 그 삽입률이 상당히 낮죠. 이거는 이제 유럽 쪽에서 한 조사인데 제세동기를 넣은 수많은 분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절반 정도가 후회한다. 혹은 나의 일상생활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바꿨다는 부정적인 거 많이 불편감을 일단 호소하십니다. 뭐 그것 때문에 우울증, 뭐 옷 맵시가 안 나거나 직업을 바꿔야 했다, 내가 생각하던 것과 영 다르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혹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그냥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그 외에 부작용으로는 몸에 외부 장치가 들어간다는 건 항상 감염이 되면 그걸 다 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고 또 심장 안으로 전선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전기 충격을 주는 거라서 심장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환자분들은 전선이 지나가는 경로에 판막에 역류가 생기거나 판막이 손상되거나 이런 분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담당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 시술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얼마나 될지를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그게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그때까지 편안하게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근데 한 번이라도 생겼다는 말은 죽음에서 구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는 항상 이야기할 때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항상 불안해서 어떻게 사시냐고. 오히려 이걸 넣게 되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이런 것이 물론 있을 수 있더라도 앞으로 정상적으로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이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살려주는 든든한 방패막이 있다는 거하고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생길 수 있는 게 이런 부정맥이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려주는 고마운 기계라고 생각하면 절대 밉지 않고 또 물론 거기서 뭐 감염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해결 가능하고요. 마음을 바꾸신다면 충분히 우울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뭐 우리 그 제세동기가 어디든지 많이 공공장소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법을 한 번씩 보시고 좀 숙지를 하신다면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많은 내용들이 우리 환자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힘이 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 심초음파학회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